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네, 오늘은 구미베어 젤리를 가지고 땅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장면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3ds max와 그리고 타입플로우를 이용해서 좀 재밌는 장면을 구현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타입플로우를 이용해서 파괴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입플로우가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이제 따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CG 스테이션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타입플로우를 이용한 폭파 시뮬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부지런하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젤리를 그 땅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구현하시려면 제일 먼저 이제 곰돌이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곰돌이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뭐 오리나 뭐 여러 가지 폭신폭신한 또는 탱탱한 그런 재질의 그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링 소스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구글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만든 모델링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모델링을 구해 오신 다음에 기존의 모델링 소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모델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모델링을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최대한 사각형을 유지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스무스를 걸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크리에이트의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타입플로우를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오픈 에디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입플로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타입플로우 창에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 모델링 소스의 프록시를 만들 거예요.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델링에서 그 FX 작업 또는 파티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프록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렌더링 할 때 가벼운 버전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프록시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로폴리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토폴로지라고도 부르는 그런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FX 하실 때는 특히나 이제 소프트 바디나 뭐 파괴되는 것 그런 거 할 때 물리 엔진을 적용할 때도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벌스에 벌스 오브젝트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시고 오브젝트를 넣어주세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dd Selected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픽을 누르고 이제 오브젝트를 눌러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원본을 잠깐 눈을 끌게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 창에서 원본에 대해서 눈을 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입플로우 자체에만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근데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버텍스 간의 그 공간 거리가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FX를 하시려면은 버텍스 간의 거리가 동일하게 됐을 때 그 리지드 바디 또는 소프트 바디를 적용하기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뭘 골라야 되냐? 테스라는 것이 있어요. 테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여기 보시는 SDF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그 로폴리화 시킨 모델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cm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주었을 때 버텍스 간의 거리가 동일하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지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본 오브젝트보다는 이제 형태가 로우 폴리곤화 되어 있지만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괜찮은 형태로 작업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치를 너무 작게 하시면은 실제로 그 모델링이 소프트 바디가 적용됐을 때 굉장히 물컹물컹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또는 막 퍼지거나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한 1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모델링으로 실제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클로스 바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스 바인드.
여기 클로스라는 걸 좀 찾으려고 했는데 잘 못 찾으면 C를 계속 누르시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클로스 바인드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이제 모델링이 형태가 좀 갖춰지게 됩니다. 이걸 끄셔도 이 모델링 형태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타이 웰드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타이 웰드라는 걸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오브젝트가 실제로는 그 폴리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모델링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텍스 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다 연결지어서 붙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Convert to Poly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프록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름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구미 프록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프록시를 이용해서 앞으로 소프트 바디 젤리처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의 이런 모델링이 만들어진 거죠. 로우 폴리곤 모델링.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구미베어와 프록시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주냐면 자, 한 번 더 타입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플로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오픈 에디터를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로우 폴리곤이 되어 있는 프록시를 꺼내 줍니다. 나머지는 꺼 주셔도 되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버텍스마다 파티클을 붙여 줄 거예요. 벌스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고요. 아까는 이제 add select를 써봤으니까 픽을 써볼게요. 픽하고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텍스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버텍스를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구미베어. 구미베어가 있죠. 구미베어를 열어줍니다. 프록시는 잠깐 꺼둘게요. 구미베어를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무엇을 하느냐? TY 파티클 스킨이라고 있어요. TY 파티클 스킨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원본 구미베어 오브젝트에 타입플로우를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파티클 스킨이 있죠. 여기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입플로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파티클과 그리고 이 원본 구미베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상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게 이제 액터라는 거예요. 액터. 자,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트에 헬퍼스 여기서 창을 열어서 타입플로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타이 액터라고 있어요. 이걸 드래그해서 하나 또 만들어 주시는데 이 액터는 구미베어 젤리의 중앙에 위치하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이 액터의 중심축과 이 구미베어 중심축이 동일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얼라인 클릭하신 다음에 구미베어를 클릭해 줍니다. 피봇, 센터 이렇게 있죠. 피봇의 중심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미베어가 중심축이 안 바뀌어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그 피봇이 있죠. 피봇에 어펙트 피봇 올리 그리고 센터 투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시면 오브젝트의 가운데 피봇이 중앙에 오거든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액터를 중앙에 놔주시면 되는 거죠. 센터 또는 피봇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동일한 위치에 액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그 타입플로우 1이 있으니까 얘는 잠깐 숨겨주시고요. 액터와 이제 이 구미베어 이 두 개가 나타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타입플로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타입플로우가 나오죠. 여기서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오픈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벌스를 하나 넣어줄 겁니다. 벌스를 넣어주고 이 벌스를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파티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헬퍼스에 들어가서 타입플로우에 타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타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제 파티클이 떨어질 거니까요. 해주시고 그 떨어지는 파티클에 이 오브젝트를 엮어 줄 거예요.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 아이콘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다시
타이플로우 2 두 번째 거 이렇게 002 있죠?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거 거기서 오픈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타이 아이콘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첫 번째로 넣어야 될 거는 포지션 아이콘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아이콘을 픽해서 타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또는 타이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Add Selected 눌러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드를 하나 넣어줄게요. 스피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를 넣어주시고 방향은 여기 디렉션이라고 여기서 along icon arrow 이거는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죠? 파티클이 생성은 되는데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좀 올려서 상관없는데 이후에 사실 물리 엔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매그니튜드를 뭐 높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브젝트가 잘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로테이션을 넣겠습니다. R 누르시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찾았죠? 로테이션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액터를 만들었죠. 이 액터를 찾아서 A를 누르시면 앞에 글자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액터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액터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액터를 넣으시면 이 오른쪽 옵션 창에서 Add Selected를 할 수가 있어요. 액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Add Selected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액터가 등록이 되겠죠. 위에 있는 거는 지워주셔도 돼요. 리무브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구미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물리 엔진을 적용하는 장면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쉐입입니다. 쉐입. 모양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 파티클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쉐입을 오른쪽에다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액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재생을 해볼까요? 네, 지금 아직 안 나오죠? 여기서 지오메트리로 디스플레이의 지오메트리 이거 해줘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 엔진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직스 쉐입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쉐입은 전에 만들었던 이 쉐입은 밑에 쭉 보시면은 3D가 있거든요. 3D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오 스피어를 로우 레졸루션으로 넣어줍니다. 피직스 쉐입에서 우리가 스피어를 해주고 디스플레이 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66프레임까지 100개 정도 나오게 해주고요. 포지션 아이콘은 이 파티클이 나오는 이 아이콘이 되겠고 스피드도 좀 올려주셔도 상관없고 그냥 0으로 1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스피드 이 아이콘에 등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픽 해주고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네,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은 이제 그대로 랜덤 3D를 놔두시면 되고요. 액터는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이 액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쉐입은 지오스피어 로우 레졸루션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3D 선택해서 지오스피어를 넣어줬죠. 피직스 쉐입 해주시고 스피어를 등록해줍니다. 세 번째로 또 넣어야 될 거는 피직스 바인드라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피직스 바인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 글루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파티클이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사실 곰이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왜 등록이 안 되냐면 우리가 액터를 만들었는데 이 액터에 연결을 안 지어줬어요. 아직. 그래서 이 액터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픽을 눌러서 구미배열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보이시죠? 액터에 꼭 구미배어 원본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파티클에 액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구미베어 원본을 눈을 꺼주세요. 그리고 액터도 눈을 꺼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가 붙어있는 상태로 나오죠. 다시 이제 타입플로우를 들어가서 오픈 에디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액터라고 있죠. 액터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액터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의 스케일 사이즈는 한 50으로 맞출까요? 베리에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높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베리에이션은 뭐냐면 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퍼센트 다양성을 줄 것이냐. 저는 0으로 해놓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100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크기가 다양한 구미베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50을 놓으면 뭐 큰 구미베어 또는 작은 구미베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일한 사이즈로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면 동그란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동그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 바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현상을 구현할 때 꼭 필요한 구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스피어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스피어를 이제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쉐이프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케일을 클릭하시고요. 100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크게 되면 좀 이상하니까요. 한 50 정도로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0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직스 쉐입에서 디스플레이 헐을 한번 꺼줄게요. 그리고 피직스 바인드에서 아래 쭉 보시면은 쇼 커넥션스가 있어요. 쇼 커넥션스를 하면은 스피어가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서 꺼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구미베어가 튕기듯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미베어가 너무 뭔가 딱딱하다 그러면은 이 스피어 쉐이프에 있죠? 쉐이프에 있는 이 스피어의 사이즈를 줄이시면 돼요. 한 40 이렇게 줄이시면은 젤리가 조금 더 푹신푹신하거나 이게 말랑말랑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작업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렸고요. 렌더링 하기 위해선 제가 아놀드 렌더러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라이트에 아놀드, 그래서 아놀드 라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아놀드 라이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타입은 스카이돔을 하겠습니다. 네, 타입은 스카이돔을 해주시고요. 여기 텍스처를 클릭을 해서 노맵 클릭을 하시면 이제 비트맵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HDRI 또는 HDR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HDR 파일이 있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은 0, 0, 0으로 맞춰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렌더 세팅을 열어서 아놀드 렌더를 지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렌더러는 아놀드 렌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인지는 0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만 걸어볼 거기 때문에 싱글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치도 지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졌는데 네,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명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맷을 오픈 EXR로 맞췄습니다. 맨 마지막에 점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뒤로 넘버링과 확장자가 붙게 되죠. 세이브.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놀드 렌더러의 세팅은 카메라에 있는 AA 이 값을 높이시면 높이실수록 퀄리티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댑티브 샘플링 여기의 수치를 또 체크해주고 한 5 정도 또는 12 이렇게 높여주시면은 렌더링 퀄리티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매테리얼 에디터를 킵니다. 매테리얼 에디터를 키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매테리얼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미베어를 여러 개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매테리얼을 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타입플로우 2에서 다시 모디파이에서 오픈 에디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매핑 소스 매테리얼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테리얼 아이디가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메테리얼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놀드 쉐이더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서페이스, 만약에 이걸 못 찾는다 그러면은 스탠다드 쓰시면 돼요. 스탠다드, 그러면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보이죠?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꺼내주시고요.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미베어는 젤리가 이제 반투명하기 때문에 반투명 재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칼라는 우리 한 빨간색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을 넣어주시고, 스페큘러는 0.2 정도로 맞춰주고, 러프니스는 0.5 정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반투명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랜스미션, 이거를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색깔은 레드로 바꿔주시고요. 뎁스 값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1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세팅 된 것 같고요. 1에다가 넣어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필요 없고 전 5개만 쓸 거기 때문에 델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색상을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블루, 그린, 레드, 퍼플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어줬는데 이거를 타입플로우를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에디터를 열어서 메테리얼, 여기 보시면은 랜덤이 있어요. 랜덤을 체크를 해주고요. 랜덤은 1에서 5로 돼 있죠. 5가지 메테리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버를 더 늘리시면은 더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겠죠. 저는 5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세팅, 렌더 셋업을 해서 렌더링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카메라 스탠다드에 피지컬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피지컬 카메라를 클릭하시고요. 모디파이에서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익스포저 게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매뉴얼로 클릭하시고요. ISO 값을 한 40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현실과 조금 비슷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도 강도가 너무 세다면 강도를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ISO 값도 지금 너무 높다면 낮추면 되겠죠. 한 300. 네, 그러면 색깔이 좀 더 연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트 값을 조금 조절해 볼까요? 한 6 정도로 조금 낮춰서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운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펙이나 그런 것들로 좀 보정을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사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다면은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사값 같은 거는 메테리얼 에디터에서 스페큘러 값에서 0.4 정도로 맞춰주시면 조금 더 날카롭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렌더링 걸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을 좀 만들고 싶다 싶으면은 흰색 판을 만들어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흰색 판을 밑에 한번 만들어서 넣어볼까요? 지금은 플레인을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넓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하나 꺼내주시고요. 그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어사인 해주시면 이 상태로 렌더링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미베어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좀 작업을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사 합성하는 방법은 사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놀드 렌더러의 매테리얼을 좀 조절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제가 아놀드 렌더러를 썼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렌더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Vlay든 뭐 다른 옥테인이든 레드시프트든 여러 가지 렌더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신 렌더러들을 쓰셔도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놀드 렌더러로 이렇게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그런 과정들은 사실 CG 스테이션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미베어 젤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최종적인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거기다가 화면을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집어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타이플로우를 이용한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렌더링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댓구 부탁드리고요. 계속 저희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알람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